이번 영상은 넷플릭스를 통해 볼 수 있는 긴장감과 재미를 갖춘 스릴러 드라마를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첫 번째 작품은 괴물입니다. 국내 기준 2021년 방송된 수사, 범죄, 스릴러 장르의 작품입니다. 총 16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세 관람가이지만 부분적으로 19세 이상 관람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0년 전 이동식은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됩니다. 혐의는 쌍둥이 동생인 이유연의 살인 혐의입니다. 이유연은 갑자기 실종되었고 손가락 10개의 끝마디 부분만 잘린 상태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발견된 또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면서 체포된 이동식은 동네의 수치이자 악으로 규정됩니다. 하지만 이동식은 증거 불충분과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게 되고 시간이 흐른 뒤 경찰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고향으로 돌아와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주원은 과거 미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유연 사건을 발견하고 이 사건의 범인이 이동식임을 확신하고 이동식을 조사, 검거하기 위해 이동식이 있는 파출소로 자원해서 전근을 오게 됩니다. 드라마 괴물은 과거의 사건을 바탕으로 현재의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이 인상적으로 그려지는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두 번째 작품은 시그널입니다. 국내 기준 2016년 방송된 스릴러, 수사, 범죄 장르의 작품입니다. 총 16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프로파일러인 박혜영은 우연히 하나의 무전을 받게 됩니다. 상대는 자신이 경찰인 이지안이라고 밝히고 박혜영이 이곳에 오지 말라고 했지만 왔음을 미리 밝힙니다. 이지안은 박혜영이 오지 말라고 한 장소에서 15년 전 미제 사건인 김윤정 유괴 사건의 용의자인 서영준의 사체를 발견했다고 전달합니다. 박혜영은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알 수 없지만 일단 무전에서 들은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백골 사체를 발견하게 되고 곧바로 팀장이 차수연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백골 사체의 감식 결과 무전의 내용처럼 사체의 주인이 서영준임을 알게 되면서 박혜영과 차수연은 사건 조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윗선에서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바탕으로 반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박혜영은 자신에게 온 무전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드라마 시그널은 1, 2화의 강렬한 임팩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사건을 통해 긴장감과 수사, 스릴러 장르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세 번째 작품은 너의 모든 것입니다. 2018년 시즌1을 시작으로 2025년 4월 마지막 시즌인 시즌5가 공개될 예정에 있는 범죄, 스릴러 장르의 드라마입니다. 등급은 19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존은 서점 직원입니다. 그는 완벽한 사랑을 꿈꿉니다. 그가 생각하는 완벽한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 살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의 특징은 잘생겼고 똑똑하며 나름 재치가 있으며 금사빠이며 사이코패스라는 점입니다. 그런 조는 서점의 손님 백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백 역시 조에게 호감을 보이게 되고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조는 백과 자신이 바라는 완벽한 사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백을 알아가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드라마 너의 모든 것은 금사빠 사이코패스 살인마라는 독특한 캐릭터성을 지닌 조의 변화를 인상적으로 그려내며 이 작품만의 재미와 분위기를 전달하는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네 번째 작품은 구경이입니다. 국내 기준 2021년 방송된 수사, 범죄, 스릴러 장르의 드라마입니다. 총 12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은 기본적으로는 15세 이상 관람가이지만 부분적으로 19세 이상 관람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구경이는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의심 혹은 호기심이 많고 매사 경계하는 스타일의 인물로 자신의 그런 성향으로 인해 만들어진 사건으로 경찰을 그만두고 이후 보험조사관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사건의 여파로 그 일도 오래 하지 못하고 그만두고 현재는 게임 폐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구경이의 경찰 후배이자 현재 보험조사관인 나재희는 회사 내부에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구경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구경이는 자신의 게임 길드원인 일명 산타와 함께 사건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데 성공하면서 더 큰 세력과 더 큰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드라마 구경이는 이 드라마만의 독특한 컨셉과 캐릭터성을 바탕으로 색다른 재미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다섯 번째 작품은 마이 네임입니다. 국내 기준 2021년 공개된 느와르, 스릴러, 범죄 장르의 드라마입니다.
총 8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윤지우는 조폭 간부인 아버지 윤동훈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와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조폭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감시를 받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힘든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지우는 윤동훈이 자신의 생일날 자신의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 윤동훈과 함께 조직을 이끌던 동천파의 두목 최무진은 윤동훈이 살해당할 때 사용된 총이 경찰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윤지우는 최무진의 제안에 따라 동천파 소속으로 동천파의 지원을 받으며 경찰에 들어가 동천파를 도우면서 윤동훈의 살인범을 찾아 복수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드라마 마이네임은 느와르 장르의 매력을 잘 살린 작품이며 액션과 긴장감을 통해 인상적인 재미를 전달하는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6번째 작품은 살인자 이응난감이입니다. 국내 기준 2024년 공개된 스릴러, 수사, 범죄 장르의 작품입니다. 총 8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은 19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이탕은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에 복학한 상황입니다. 현실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만 가지고 있을 뿐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하고자 하는 의욕도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탕은 막연하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꿈꾸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탕은 손님으로 온 사람들과 마찰을 겪게 되고 얼떨결에 살인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이탕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인해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때 이 사건의 수사를 위해 형사 장난감이 등장하게 되고 이탕과 엮이게 됩니다. 드라마 살인자 이응난감은 주요 인물들의 특성과 대립을 통해 정의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해보게 만들어주는 작품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추천 7번째 작품은 소년심판입니다. 국내 기준 2022년 공개된 법정, 범죄, 스릴러 장르의 작품입니다. 총 10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심은석은 소년부 판사입니다. 심은석은 소년범을 혐오하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갱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은석은 소년범에게는 최대한 냉정하게 높은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년범들이 법을 무서워하며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안정과 치유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태주 역시 소년부 판사입니다. 차태주는 소년범에게는 좋은 어른이 필요하며 그 어른으로 인한 교화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중은 소년 부장판사입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인물입니다. 드라마 소년심판은 이러한 서로 다른 생각과 지향점을 가진 판사들과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한 에피소드를 통해 소년 범죄의 현실과 그 현실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